스텔라,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주요 원인 1위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감기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병원에 가는 원인 1위는요. 누님들 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건강한 이야기 전해드리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뉴리TV PD 스텔라입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렀다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박사님, 감기가 1위가 아니면 뭐예요?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다들 감기가 1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병원 진료 원인 1위는요. 치주 질환이에요. 어머, 치주 질환이요? 네, 예. 치아는 단순한 씹는 도구뿐만 아니라요, 우리 전신 질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잘 보존하는 게 우리 전신 질환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죠. 그렇군요. 우리가 그 치주 질환하면 두통, 치통, 생리통에 인사 땡, 이가 땡 이 광고를 많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럼 이거 먹으면 병원에 안 가도 되나요? 그건 큰 오해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약들은요, 근본 치료는 하지 않고요,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양 상담할 때 만난 50대 남자분 같은 경우는요, 이런 약들을 계속 이제 드시고 병원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발치까지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런 약들만 의지하고 병원에 안 가시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뭐 이가 조금 아프거나 피가 조금 난다고 하면 병원에 안 가게 되고 그냥 참게 되거든요. 이렇게 치주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피가 나고 시리고 그다음 붓는 증상이 있는데요. 이게 점점 치조골이 약해져서 이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치조골이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전신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심장이라던가 또는 당뇨 합병증까지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게요. 그냥 이가 붓고 시려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온몸에 전신 질환까지 퍼진다고 하니까 갑자기 무서워졌는데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뭐 애기들한테도 뽀뽀도 해주고 연인들끼리 이렇게 좀 사랑도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입으로 통해서 이게 뭔가 전염이 될 수도 있나요? 치주 질환은 세균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전염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이제 가족끼리 숟가락도 같이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컵 같은 것도 같이 공용으로 쓰잖아요. 거기서부터도 이렇게 세균으로 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삶아서 살균을 해서 쓰셔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연인끼리 키스를 하신다거나 그런 거에서도 전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가족 중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치주 질환이 있으면 그 배우자도 치주 질환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캐나다에서는 식기세척기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기세척기를 좀 사용하면 낫겠네요. 그렇죠. 고압으로 높은 온도에서 살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죠. 그럼 이런 식기세척기 뭐 이런 거 말고 또 예방을 하는 법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예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요. 양치질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양치질을 그냥 칫솔로 치카치카치카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치간 칫솔, 그 다음에 치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압 세정제 같은 것들 그런 걸로 이제 자세히 여기 이제 플라그 같은 것들 다 제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세균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균 작용이 있는 프로폴리스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치간 칫솔 같은 데다가 프로폴리스를 이렇게 치카치카 이제 스프레이를 하고 그걸로 치간을 이렇게 닦으면 그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보통 이렇게 뿌리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뿌린 다음에 이렇게 치아 사이를 해주면 오히려 효과가 더 높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목욕탕을 가면 이 그 굵은 소금 있잖아요. 그걸로 막 몸도 씻지만 이도 막 이렇게 하면서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소금은 어떤가요?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양치질을 하실 때 소금을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써봤어요. 네. 근데 엄청 짜고, 그 다음에 너무 까끌까끌한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잇몸에 자극을 주고요.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하지 마시고요. 근데 소금은 각을 할 때, 물에다가 이제 녹여서 그거 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양치를 하실 때는 이제 치약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회사에
붓거나 바깥에 있을 때 음식을 먹고 바로 양치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러면 이렇게 무설탕 껌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무설탕 껌은 어때요? 무설탕껌을 이렇게 씹으면요, 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요. 이거를 양치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무설탕껌을 이렇게 씹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꼭 양치를 나중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가글도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가글은 그 가글만 하고 칫솔질 안 해도 괜찮나요?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네. 보통 이렇게 회사에 있는 분들은 진짜 가글만 하고 막 바로 하고 그러던데. 가글은요, 입안의 세균을 없애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것이 양치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글 하는 건 좋은데 특히 알코올이 들어있는 가글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로 가글을 하시면 입안이 되게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무알콜 가글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처음 한 것 같아요. 이게 가글이 무알콜이냐 알콜이냐 이 성분을 따지는 거 처음 알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가글 고를 때 꼭 명심해서 골라야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해요. 근데 이제 박사님 우리가 양치를 할 때 뭐 아무리 이렇게 구석구석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좀 피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양치를 세게 해서 피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치주 질환이 있어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치주 질환의 일환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염증이 있다는 건 거기에 혈관이 팽창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피가 나는 거기 때문에 피가 난다, 내가 잘못 건드렸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만난 60대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잇몸에서 자꾸만 피가 난다고 하셨는데 그걸 그냥 두시다가 나중에는 치주염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출혈은 치주염의 초기 경고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요, 비타민 C하고 아연을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타민 C랑 아연이 잇몸에 도움이 되나요? 비타민 C는요, 잇몸을 튼튼하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아연 같은 경우는 세포를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제가 두 가지를 권장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럼 비타민 C와 아연이 도움이 되듯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그 뭐 영양제라든지 이제 식습관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뭔가 추천해 주실 뭐 식단이라든지 뭐 영양제가 있나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들, 그리고 칼슘과 그다음 비타민 D가 많은 우유 같은 유제품들을 드시는 거, 그다음 오메가3가 많은 이제 생선 종류를 좀 많이 드시는 것도 권장드리고 있어요. 이런 영양소들이 잇몸의 염증을 완화시키고요, 조직을 튼튼하게 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칼마디나 그 다음에 항산화력이 높은 코큐텐들이 잇몸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통증이 없으면 괜찮다고 안심해도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초기 증상부터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칫솔질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잇몸이 자주 붓거나 붉게 변하는지 관찰해 주세요. 그리고 이가 흔들리거나 시린 증상이 있는지 체크하시고요. 입냄새가 자주 나는지도 점검하세요. 그리고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자주 끼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는 초기 치주 질환일 수 있으니까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영양제도 꾸준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이 치주 질환 잇몸만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럼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잇몸 건강관리법은 뭐가 있을까요? 잇몸 건강은요,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 하나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하루 비타민C와 아연 섭취로 잇몸 조직을 회복하시고요. 면역력을 높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가 포함된 칼마디 복용과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로 염증과 자극을 줄이세요. 그리고 올바른 칫솔질과 함께 치실 치간 칫솔을 꼭 사용하셔서 치아 사이를 청결하게 유지를 하시고요. 통증이 없어도 매달 거울로 잇몸 상태를 체크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 15분 햇빛을 쬐서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하면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 습관을 꾸준히 하면요, 잇몸 건강과 함께 치주염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오늘 들어보니 이 치주 질환 잇몸만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네, 맞아요. 우리가 그 치아만 잘 관리하면 건강한 치아로 행복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리님들, 오늘부터 잇몸 관리 꼭 하세요. 잇몸이 건강해야 인생이 맛있습니다.